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소산업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소산업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명저, 여기서 명저라 하면 잘 안 팔리는 책이란 얘기죠.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제가 쓰기도 했죠. 좀 많은 분들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수소산업이 죽었냐, 요새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때 이게 수소 테마주가 인기를 끌고 수소전기차, 그 자동차가 팔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수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때가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막 정책 같은 거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수소산업이 뭔가 되나 보다. 근데 요새 왜 그렇게 조용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고 계획하고 발표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와 어떤 프로젝트들은 다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좀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는 저희 발칙한 경제의 콘텐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가셔서 거기서 많이 뉴스를 봐주셔야 저희의 지원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드릴 리포트는 독일 미넨 무역관의 오정원 무역관님이 쓰신 독일 수소 프로젝트의 80억 유로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80억 유로면은 무려 11조 원. 규모가 상당하죠.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을 비롯해서 EU 차원에서 지난해 6월에 수소 관련한 통합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교통부는 지난달 28일에 62개의 수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62개 프로젝트에서 뭔가 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짓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발표를 한 거죠. 여기서 프로젝트는 모두 EU의 IPCEI 규정 안에서 독일이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IPCEI가 뭐냐면은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 Interest. 이름이 뭐냐면 유럽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이름 참 멋있죠? 유럽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62개의 수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유럽 국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첫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고 사용하는 모두 인프라를 이제 유럽 전역에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넷제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030년 목표가 2017년 대비 4%인가? 24.4%가 되는데, 유럽은 1990년 대비 55% 감축이니까 목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에 2030년 목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까지 높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강조한 부분들이 좀 특이한데요. 일단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번 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철강과 화학산업계에서만 연간 수백만 톤의 탄소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철강이랑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수소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탄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방교통부의 쇼이어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일을 수소 국가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95% 이상 내연기관 차인데 여기에 에너지 시스템, 추진동력, 수소 인프라까지 기후 친화적인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2개 수소 프로젝트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4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소 인프라, 그리고 수소 산업,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수소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수소 전반적인 수소 산업의 핵심은 수소를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굉장히 저렴해야 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디바이스들, 자동차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소를 사용하려면
하려면은 충분히 많은 양의 수소가 싸게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 뭐 기존의 뭐 이게 수소 디바이스를 확충을 하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제 그 화석연료에서 빼내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탄소를 뭐 포집을 하거나 하는 그 분류수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수전의 설비,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린 수소를 좀 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목표는 5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2기가와트의 수소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에어리퀴드라든지 바스프, 린데, 보쉬, 쉘, 지멘스, 토탈 같은 굴지의 기업이 수소 생산 분야에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어요. 독일 내에 한 1700km에 달하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그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수소 자체도 에너지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게 전기가 저장과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실제 전기를 사용한 곳으로 어떻게 옮기느냐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같이 좀 국토가 좀 좁은 나라에서는 이게 중앙에서 그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뻗쳐주는 이런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같이 넓은 땅에서는 전기를 만들어서 다 보내는 게 이게 굉장히 그 가는 그 동안에 손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좀 전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수전해를 통해서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는 기체로도 운송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압축을 해서 액화를 시켜서 그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겠다는 건데 설치가 되는 위치를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독일은 이제 북쪽이 이제 북극과 맞닿아 있는 그쪽 북쪽에 있는 바다 쪽에서 그 풍력 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바닷바람과 바다 위에 이제 어떤 해상 풍력 같은 걸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실제로 이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단지까지 가려면 저 밑에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송배전 그런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서 오히려 북쪽에서 만들어 놓은 전기를 다 거의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소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들을 보면은 그쪽 북쪽에 풍력 단지가 있는 쪽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라이프치히 쪽인 것 같은데 BMW, 포르쉐 같은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공업단지입니다. 그럼 북쪽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이거를 그 수전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보내고 이 산업단지에서는 이걸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트라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를 수출 수입하는 것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 14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 구도상으로도 인프라 계획을 통해서도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산업 프로젝트인데요. 수소산업은 석유, 화학, 시멘트 같은 대규모 공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철강, 화학, 시멘트 같은 제조 분야가 전체 탄소 배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철광석이랑 석탄을 찐 코크스를 넣은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여기서 불순물이 철이 쭉 녹아내리면서 여기서 철강제를 만들 수 있는 철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환원작용을 할 때 이 석탄 쪽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그럼 철광석을 석탄이 아닌 방식으로 이게 철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수소 환원제철 같은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수소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대규모 설비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도전하는 게 이번에 그 수소산업 독일에서 하고 있는 수소산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기름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때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자동차야 전기차를 타면 되지만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이거를 좀
좀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안으로서 수소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수소 가격도 대폭 좀 낮아져야 될 거고 여기도 한 17개 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모빌리티 프로젝트인데요. 수소 모빌리티 프로젝트는 이제 수소차, 수소 트럭을 넘어서 화물차, 수소 기차까지 개발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기업은 셀센트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셀센트릭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고 그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와 볼보의 합작 회사입니다. 이제 볼보에 있던 그 수소 사업부하고 다임러 그룹에 있는 수소 사업부를 빼서 둘이 합작 회사를 만든 것이 이 셀센트릭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트럭용 연료전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럭용 연료전지는 자동차용보다 좀 어려워요.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야 되고 이게 좀 그 출력도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 되게 되면은 이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작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 프로젝트에서 상용 쪽에 나오게 되면은 좀 나머지 분야에서도 널리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트라이 제어는 독일 정부가 수소 프로젝트를 이제 한 번 더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의 어떤 수소 생산 목표의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보라는 그런 제언을 쿠트라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도 이제 네덜란드의 쉘이라든지 일본의 미쓰비시 등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도 수소 기술이 좋으니까 독일의 수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 어떤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한국 역시 전 단계에서 기업들이 뛰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보면은 수소 기술 자체가 좀 새로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 좀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의외로 다른 나라에 가서 수소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은 수소 기술의 선도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국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사실 세계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소재라든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도 잘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필두로 한 어떤 활용 기술 쪽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독일처럼 수소 생산 쪽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3만 톤, 대산에서 25만 톤 수소 생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록 수소 기업인 모놀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청록 수소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탄소가 있고 탄소에서 수소를 뽑는 방식이 탄화수소, 화석 에너지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있고 물, H2O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일단 물에서 뽑아내는 게 가장 깨끗한 수소지만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화석연료 쪽에서 수소를 많이 뽑아내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과도기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수소를 뽑아내고 탄소를 다 날려버리면 이게 진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거기서 날아가는 탄소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것을 CCS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아낸 탄소를 좀 더 활용하는 거를 유지를 붙여서 CCUS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레이 수소는 맞는데 여기서 탄소를 잡아낸 수소를 그 블루 수소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록 수소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탄소를 날아가는데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체 형식의 탄소로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체 탄소를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청록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SK그룹이 28만 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2023년까지 액화 수소 공장을 독일의 가스 회사 린데하고 짓고 있습니다. 린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소 가스 쪽의 선도적인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수소 프로젝트의 주요한 플레이어기도 합니다. 13,000톤을 생산을 할 건데 이 정도 규모면 수소차 10만 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수소차 숫자가 거의 한 10,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년까지 여기서만 해도 10만 대 생산 분량을 수소를 나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나라에는 조금 필요합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7,000톤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2025년까지 7만 톤, 2030년까지 50만 톤, 2050년까지 5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코크스를 통해서 그 환원하는 공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수소 환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의 어떤 그 에너지 물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런 데서 뭐 가스전, 미얀마 가스전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해외에서 그러니까 수소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해서 국내로 수소를 수입해오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차는 현재 3,500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37,200톤의 수소로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고 있고 23년부터 한 1,800톤의 수소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풍력 발전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 연간 29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이제 운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같은 경우는 땅 안에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에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게 잘하는 게 뭐냐? 조선. 우리가 배 만드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소는 기체가 굉장히 작아서 한번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부피를 확 줄여갖고 액화를 시키면은 더 많은 수소를 운반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소를 영하 253도로 낮춰야 액화가 됩니다. 그러면 영하 253도의 굉장히 그 극저온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수소가 새나가지 않도록 운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렇게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대한 운반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또 이게 LNG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LNG가 뭐냐? 액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잖아요. 여기도 영하 162도로 낮춰야 LNG 운반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 운반선 얘기는 왜 나오냐? 이게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NH3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는 형식인데 이게 암모니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 암모니아는 극저온으로 굳이 낮출 필요도 없고 이거를 액체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 화학물질 운반선으로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할 때 비용을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 호주 프로젝트가 좀 대표적인데 제가 그때 호주에 갔을 때 보니까 수소를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걸로 이제 수소를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일정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수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갔을 때 여기다가 질소를 집어넣어서 질소가 붙어서 나올 때는 이제 암모니아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활용 분야,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함께 10여 년 이상 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해왔던 부품 생태계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100%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기술 국산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수소전기차가 좀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더 많이 만들고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정말 양 자체가 적은데 정말 그 세계적인 부품사,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수소전기차 부품사들이 정말 세계적인 부품사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럭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도 진출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가져와서 전기를 만드는 분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어셀이 이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럭에 사용하는 상용 그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오래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발전용 연료전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설비 관련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가 좀 성격들도 좀 급하고 바로바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 산업의 미래를 보면은 그린 수소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면은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런 녹색 수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취약한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뭔가 친환경 에너지가 좀 더 비중이 높아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 수소 쪽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35차 국제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 총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주최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IPIHE 국제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은 2003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수소 이니셔티브 정책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러시아, 스위스, 영국 같이 2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발표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미국이 이날 행사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80%를 낮춰서 1kg당 1달러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 수소 좀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걸 강화를 하면서 와, 1kg에 1달러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kg에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니까 한 7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은 와, 이거를 10년 안에 1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정말 그 휘발유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kg당 2달러까지 인하를 해보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른바 HPS 제도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이것이 뭐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입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좀 만들었던 그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조 기반 구축에 노력을 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 충정, 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현황 등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43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과 수소 안전성 센터 구축 현황,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기출하는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꽤 그 수소 기술에서는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와 관심, 그러니까 투자와 어떤 실행을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훌륭한 에너지 전달체이자 에너지가 될 수소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와 함께한 발칙한 경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